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잘 해줬는데 시작할 때 이거 네. 완전 깐 냄새가 너무 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못 봐요 일반인들. 근데 그 정도는 네. 아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홍상수 생각이 감독님이 듭니다. 대단한 감독님이지만 네. 그거 안 맞으면 못 봅니다. 네, 맞아요.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자, 유머 짚고 넘어가자면 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블랙 코미디도 있고 뭐 네. 쓰레기 유머도 있고. 네. 이거 핀란드 영화인가요? 네, 핀란드 영화고요. 생소한데 네, 생소하죠. 근데 한국 사람이 보기 웃겨요? 그거 생각하면은 정반대거든요. 미국 화장실 유머, 아까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영화 중에 막 그 스트레스를 부르는 그 이름 직장 상사 같은 그런 영화들은 되게 자극적이고 화장실 유머가 더럽고 지저분한 유머거든요. 네. 그거랑은 정반대 유머를 보여줘요. 그런 유의 또 유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강력 추천한 영화. 그쵸. 그 대사 중에 딱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주인공이 나 우울해 라고 말하면 친구가 왜 우울해? 과음을 했거든 라고 말하면 그래? 근데 왜 지금 또 술을 마셔? 우울해서. 사실상 무한 반복인 거잖아요. 그런 식의 유머의 대사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이거 좀 생소한 유머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생각해보면 웃긴 거죠. 술을 마시는데 우울해. 근데 왜 또 술을 마셔? 우울해서. 주인공들이 되게 네. 그진가요? 그지가 아니라 이 무산자라고 하거든요. 네? 이 무산자 뜻이 재산이 없는 노동자를 뜻해요. 하층민들을 다루는 노동자, 영화라서 노동자요. 영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층민들이에요. 그 남자들은 다 막노동을 하고. 아니 핀란드 복지 좋은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복지 좋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예. 그 혜택을 그래서- 다 받는 건 아니고. 네, 혜택을 다 받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 정도로 재산이 없는 노동자들을 다루기 때문에 대부분 하층민들이거나 노동자들은 그 일을 끝나고 쉴 때는 하는 일이 대부분 뻔해요. 저렇게 펍에 가서 맥주를 마시고 멍하니 앉아 있다던가. 네. 돈 없으면 저기도 못 가지. 그러니까 그나마 없는 돈을 쓰는 것도 다 저기서 쓴다는 거죠. 그렇게 하긴 뭐 안주가 없네요. 네 그러네요. 안지가 없네요. 예, 그리고 이거 강아지가 뭡니까? 애견인들 보면 좋은 영화입니까? 그쵸. 포스터도 나오더라고요. 네, 강아지가. 포스터에도 나오고 저 강아지가 상징하는 부분이 되게 굉장히 커서 되게 중요한 요소로 나옵니다. 왜냐면은 저 두 남녀가 호감을 갖고 만나기 시작했다가 갑자기 이제 싸워가지고 안 만나게 될 때 되게 이제 갑자기 헤어지게 되면 마음이 허하잖아요. 네. 그걸 채우기 위해서 마침 그 주인 없는 강아지를 발견해서 본인이 키운다고 해서 키우는 강아지가 저 강아지거든요. 그래서 저 강아지가 어떻게 보면 남자 주인공을 대체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동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남자가 개가 됐다. 사랑의 본질이 이 영화의 객관적인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네. 제가 사랑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이 영화가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는 뜻이 어떤 사람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영화가 딱 그걸 말하는 영화예요. 왜냐면은 요즘 연애는 대부분 다 조건을 많이 따지잖아요. 재산이 얼마라던가 뭐 스펙이 좋아야 된다던가 외모가 뛰어나야 된다던가 그렇죠. 그런 걸 많이 따지는데 이 영화는 전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호감을 순간적으로 느낀 두 남녀가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무산자, 돈이 없는데 네. 사랑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아닐까? 참 네. 물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여유롭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갑. 그쵸. 그리고 네. 청춘들은 또 지갑이 더 얇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네,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랑을 한번 해볼까 말까 막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조건이나 스펙, 외모 그치. 이런 거를 상관없이 사랑하는 두 남녀를 보고 나도 그런 조건 안 따지고 순수하게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건 뭐 단체 관람 시키면 안 됩니까? 지금 저출산 위기인데 대한민국. 그럼 군대 너무 좋죠. 들어가면 뭐 정신교육을 한 번씩 다 보다든가 여성들도 한 번씩 다 보고. 네, 일단은 저게 예술 영화 쪽에서 2만 관객을 돌파를 했어요. 네. 그래서 흥행에 있어서 그 독립영화 성공한 거죠. 독립영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흥행을 하고 있는데 일반 관객들도 많이 보셔서 연애 감정을 많이 느끼고 앞으로 그 조건 안 따지고 순수한 연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죽은 세포 살리기는 최고 영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마지막 멍 때리기 이거 멍 때리기 같은 경우는 아까는 사랑의 본질은 객관적인 그 주제였다고 본다면은 멍 때리기는 제 주관적으로 느낀 그 이 영화에 대한 그 인상적인 느낌인데요. 그 보통 로맨스 영화 하면은 남녀들이 서로 막 꽁냥꽁냥하고 만나고 함께 있는 모습을 위주로 보여줘요. 근데 이 영화가 특이한 거는 그 이후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녀가 함께 있다가 24시간 함께 있진 않을 거예요. 365일 맨날 붙어 있진 않을 거예요. 부부가 아닌 이상. 심지어 부부더라도 그런 순간이 아닌 순간도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 같이 있다가 이제 각자 자기 위치로 돌아갔을 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신선하네요. 네. 그런 거 한 번도 안 보여준 것 같은데 그쵸. 영화에서. 근데 저도 사실 궁금하긴 해요. 그 이성 친구를 만날 때 같이 있을 때 너무 좋은데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 친구는 과연 뭘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이원호님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 막 신나게 했어. 네. 근데 내일 또 만나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일정상 안 맞을 수도 있고. 네. 보통 뭐 하셨나요? 보통 그러니까 내 일을 하면서도 그 상대 이성에 대한 뭐 하고 있을까? 지금 어떤 감정일까?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생각하고 있었어? 네,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좋아지면 딴 일 하고 있을 때도 막 해볼쭉 하면서 그쵸. 그 감정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 영화. 네. 그러면서 그거를 멍 때리는 장면으로 보여주거든요. 주로 여성분 같은 경우는 여주인공 안사 같은 경우에는 기차를 주로 타는 장면이 많아요. 기차 타면서 창문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 보면은 마치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처럼 똑같은 장면들이 참 많아요. 그냥 멍 때리면서 창문을 보는 장면인데 단지 이제 그 남자와 만난 이후에 잘 됐을 때, 그 남자와 만난 이후에 잘 안 됐을 때 상황을 그냥 멍 때리는 걸로 보여주는데도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그 감정이 보인다는 거죠. 아주 좋았어요. 아주 핵심을 찍었는데 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나 그냥 좋아하는 건가 호감 있는 건가 그때는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있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생각나면 그렇죠. I love you 이런 거지 않나. 그 사람과 함께 좋았던 네.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행복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싸우더라도 이제 네. 싸우다 혼자 있을 때 그 네. 사람이 막 생각나고 네. 막 그렇게 되면 내가 진심으로 이 사람을 좀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 멍 때리는 장면들을 통해서 저는 그 장면을 멍 때리는 장면들이 너무 좋아요. 그 멍 때리고 있는 시간들에 저 남자는 저 여자를 생각하고 있구나가 머릿속으로 보면서 그려지거든요. 저 여자도 저 남자를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를 또 상상하게 되고 그래서 그 장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멍때리기라고 적었습니다. 인간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닐까요? 네. 저희 맨땅의 라디오도 사랑하는 것을 더더더더 사랑하셨으면 하는 게 모토입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원호님. 이 영화를 저는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말은 그 아까 사랑의 본질 얘기를 했었는데 연애를 하실 때 네. 진짜 이런 조건이나 스펙 따지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그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 연애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네. 어떤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으면 하는 그런 질문이 있나요? 네, 아마 대부분 이제 연애를 할 때는 그냥 현재에 집중을 하잖아요. 내가 겪은 것들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건 싫고 이런 건 좋고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남자를 고른다던가 여자를 고르는데 과거 순수했던 때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첫사랑이라던가 할 때 되게 서툴고 잘 모르고 하지만 그때 느낀 감정들은 스펙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억들을 많이 떠올리시면서 이 영화를 보시면은 아마 이 영화가 되게 좋게 느껴지고 만족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낙엽을 타고 네. 깐에서도 검증되고 네. 좀 제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네. 핵심은 이겁니다.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영화들 많이 갖고 오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